안녕하세요. 명순의 유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그리고 우리가 생식 가루죠. 그리고 야채, 다양한 섬유질, 이런 음식들이 왜 건강에 해로운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 대가들이 이구동성 추천하는 음식이고, 내 생각에도 이 식물들을 먹으면은 영양도 없고 피가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병이나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되는 1순위 음식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음식들은 영양도 얻지 못하고, 즉 영양실조를 만들고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 피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음식이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현미밥 또는 콩, 생채소, 견과류가 해로운 이유를 그 식물 독소, 즉 피틴산, 옥살산, 렉틴 같은 물질을 언급하는데요. 자, 물론 그런 물질도 나쁘지만 결정적으로 나쁜 이유는 대장에서 이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음식들이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현대인들한테 이 식물들이 건강식으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원시 선조들은 이 식물들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지가 약 500만 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 10,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10,000년을 500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긴 세월이죠. 자, 이 농경, 즉 정착 생활을 한 지는 1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99만 년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 채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는 굶주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시 선조들, 즉 수렵 채집했던 원시 선조들은 그러면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기입니다. 자, 고기는 가장 맛있고 또 많은 에너지, 즉 열량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곡식이 있고 채소가 있겠습니까? 원시 선조들은 주로 고기로 배를 채웠고, 일부 과일 또는 독성이 없는 나무 뿌리라든가 녹말 음식을 좀 먹었겠죠. 불이 없을 때는 전적으로 고기를 더 먹었겠죠. 잘 익은 과일. 그렇지만 잘 익은 과일은 추운 지방이라든가 겨울에는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음식이죠. 자, 추운 지역에서도 강이라든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무인도에 고립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상추밭이 있다 또는 깻잎밭이 있다. 자, 배는 고프다. 자, 그러면은 그 상추나 깻잎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냇가에는 고기가 항상 많았죠. 우리 소식적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땅을 파 보면은 겨울에 군뱅이도 있고, 뭐 개구리, 뱀, 이런 것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겠죠, 살려면은. 자, 우리 인간 이빨 구조를 들어서 원시 선조들은 다 어급니다. 그래서 곡채식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입니다. 자, 이빨 구조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금니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곡채식을 많이 해서
어금니로 지나온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항상 생존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고기든 나무 뿌리든 과일이든 잘게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송곳니 대신 육식을 많이 했지만 어금니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 선사시대, 즉 수렵 채집하던 시대의 그 벽화를 보시면은 다 사냥하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지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진짜 곡채식을 주로 먹고 살았다면은 벼 그림을 그려놓고 야채, 과일 그림을 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499만 년, 정말 만 년을 499번 한 세월, 너무나 장구한 세월 동안 고기를 주로 먹고 살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화기가. 그러면 그 소화기는 고기에 최적화된, 즉 고기를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즉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해 온다는 것이죠. 자, 초식 동물은 풀만 먹고 장구한 세월 동안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로 진화를 하는 것이죠. 육식 동물은 고기만 먹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풀을 먹고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육식동물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말은 고기를 소화를 쉽게 시킨다, 이런 뜻인데, 자, 통곡식이라든가 현미 같은 통곡식, 생채소, 샐러드 같은 생채소, 그리고 콩. 자, 콩 보십시오.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죠. 자, 우리 원시 선조들은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콩이 단백질이니까, 고기처럼 똑같은 단백질이니까 소화가 쉽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사자한테 고기를 안 주고 콩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콩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소화를 전혀 못 시키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즉 영양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견과류도 원시 선조들은 먹지 않았고, 그리고 채소는 정말 안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잎사귀 채소. 자, 원시 선조들은 현대인들이 맹신하는 그 식물들을 먹지 않았다. 너무너무 장구한 세월 동안. 그래서 우리 소화기는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즉 영양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선조들, 수렵 채집하던 원시 선조 말고 우리 한민족들, 우리 선조들도 이 식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현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콩은 단순히 쪄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콩. 그리고 생채소. 자, 채소를 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로 발효시켜서 또는 말린 나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익혀서 먹었다는 거죠. 생은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식. 우리가 생식이 좋다고 생식 가루라든가 생채소를 먹는데 이것 또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또한 먹지 않았고, 우리 어릴 적에 땅콩도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 야채, 그런 식물들을 건강식이라고 챙겨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어느 민족도 통곡식을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히 쪄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과류, 생채소, 콩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고 어느 민족도 이 식물들을 건강식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기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피죽도 못 먹는다. 오죽하면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굶주리고 살았어요. 자, 그 말은 영양을 얻기 힘들어서 고생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은 뭐라도 영양이 되는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자, 영양이 부족해서도 절대 현미밥을 먹지 않았고, 고기가 아무리 귀해도 고기 대신 콩을 막 삶아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식, 음식을 영양이 많다고 생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든 쌀이든 다 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으로 먹는 게 영양을 얻는 방법이었다면 이미 선조들이 생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자, 채소는 삶고 말리고 익혀서 독성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라는 것은 없었고 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특히 우리 한민족들은 너무 먹지 못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자, 그런데도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채소, 생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000년, 2000년이 넘게 쌀을 먹어오면서 그 현미를 먹으면은 백미보다 훨씬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과연 몰랐겠냐는 것이죠. 고기가 없을 때 과연 콩을 삶아 먹으면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콩을 삶아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고 뭔가 해로운 게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콩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콩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자, 소화가 잘 되면은 현대인들이 밥에 놓아 먹는 것처럼 그냥 삶아서 막 먹었겠죠. 그리고 과거에 정말 산모가 고기를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온다든가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게소주, 붕어즙, 잉어즙 이런 고기를 먹였지 절대 콩을 삶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채소, 자, 생식, 자,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굳게 믿고 있죠. 모든 동물은 날로 먹으니까 병이 없다. 자, 모든 동물은 날로 먹으니까 병이 없다. 이 말은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익혀 먹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소도 있고. 자, 개한테 생쌀, 생고구마, 생밤을 주면은 절대 안 먹죠. 근데 쪄서 주면 잘 먹습니다. 된장국도 먹죠. 자, 먹는 이유는 소화가 쉽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으로 안 먹고 식물들을 다 익혀서 먹는 이유는 이 열로 그 독성을 제거하고 좀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익혀 먹는 것입니다.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식물들을 생으로 먹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과류, 이 견과류를 슈퍼푸드로 대단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콩보다 훨씬 많은 이 견과류는 굉장히 소화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떠나서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를 오염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우리 선조들은 도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현미를 어쩔 수 없이 다 현미를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과연 압력솥이 아닌 그 가마솥에 현미밥을 해서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젖을 뗀 애들이라든가 환자들, 자, 이런 분들이 과연,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과연 현미밥을 소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왕이 현미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고봉밥을 먹었죠. 밥그릇을 보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거에 막 한 3배 정도 이상 먹죠. 자, 그러면 현미밥을 무르게 지으려면은 장시간 담궈놔야 되죠. 그렇게 오래 담궈놔도 현미밥은 소화가 어렵죠. 자, 그러면 고대 어느 문헌에도 현미밥을 먹었다, 그렇게 쌀을 오랫동안 현미를 불려서 먹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양반은 백미를 먹었고 평민들은 현미를 먹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못 살아도 백미를 먹으면 먹었지 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밀은 그게 좀 어렵지만 이 쌀은 디딜방아로 찌으면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즉 미강이 어느 정도 벗겨집니다. 뭐 완전한 백미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백미에 가깝게 벗겨집니다. 자, 백미이기 때문에 가마솥에 밥을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자, 우리 조상뿐만 아니고 쌀을 먹은 어떤 민족도 현미를 먹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 즉 백미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왜 나쁠까요? 그것은 흡수도 안 되지만 대장에서 백미보다 발효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즉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지 못해서 그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영양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백미보다 영양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식물들을 우리 원시 선조들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먹지 않았다. 자, 3번째로, 어린 아이들은 이 식물들을 싫어합니다. 즉 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아이들을 키워봐서 다 알 겁니다. 현미밥 주면 안 먹고, 콩밥 줘도 안 먹고, 채소는 더 안 먹고, 견과류도 안 먹었죠. 지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바로 흰쌀밥하고 고기죠. 반찬도 잘 안 먹죠. 왜 고기를 제일 밝힐까요? 아이들이. 자, 아이들은 본능이죠, 본능. 그냥 원래 고기는 맛있는 거니까 내 먹이가 아닌데도 고기를 밝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고기를 먹으면은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가 가장 맛있고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물을 보십시오. 뉘에는 뽕이 가장 땡기고 송충이는 솔잎이 땡깁니다. 다른 음식을 주면 쳐다보지도 않죠. 자, 그 이유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소화도 되고, 소화가 된다는 뜻은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송충이가 만약 상추를 먹거나 뉘에가 솔잎을 먹으면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자, 그러면은 뇌는 왜 뽕을 쉽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뽕을 먹으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 소화기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고기를 밝히는 이유는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왜 자기의 먹이가 아닌데 그것을 맛있어하고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고 소화가 쉽다는 뜻은,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그 종의 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배고플 때 과연 아이들이 생채소, 상추나 깻잎 또는 콩, 현미밥, 그리고 야채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생식, 생쌀이라든가 또는 생고구마, 생밤을 과연 찾나요? 자, 안 땡긴다는 것은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공식품 말고 그냥 자연의 음식, 이 자연의 음식 중에서 내 입에 땡기고 맛있다는 것은 내 종에 먹이고 소화가 쉽고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입에 가장 맛있는 게 바로 고기죠. 그 다음에 잘 익은 과일. 자, 과일이 익기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이 잘 익으면 달고 맛있고 향이 나죠.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바나나 같은 거 과일 맛있게 먹잖아요. 즉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연식 대가들, 자연식. 자,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자연식, 자연식물식. 기름에 튀기고 화학 조미료를 넣고 식품 첨가물, 이 많은 이런 가공식품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의 음식은 다 좋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식 대가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현미식, 채식 또는 자연식 하면은 고기를 안 먹고 식물 위주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고기도 분명 자연의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기는 해롭다. 식물들 위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식물들만 먹고는 영양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식물들보다 영양 밀도가 훨씬 좋고 흡수 동화율, 즉 생체 이용률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기를 적당히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인간의 이빨 구조를 들어서 인간은 곡체식 동물이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 초식 동물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풀을 뜯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밀도가 적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죠. 소고기 1kg는 수십 킬로의 풀을 먹어야 소고기 1kg가 됩니다. 즉 풀의 영양이 농축된 게 바로 고기입니다. 자, 그래서 육식동물은 며칠에 한 번씩 고기를 먹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떼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열량을 얻기가 힘들고 에너지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많이 먹고 소화시키기도 어렵고요. 반면 고기는 영양 밀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 동화율도 높고, 그래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원시 선조들, 우리 선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 식물들을 먹지 않았다. 왜 먹지 않았냐? 영양도 얻을 수 없고 맛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은 이 식물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도 얻지 못하고 맛도 없냐? 그 이유는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원시 선조들은 고기를 주로 배를 채운 육식동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다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왜 곡채식을 먹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쌀 같은 곡식이죠. 고구마, 감자, 그리고 채소. 자, 불로 익히면은 그것을 소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배고픈 사자한테 쌀밥을 주면 아마 먹을 것입니다. 과일을 주어도 먹을 것입니다. 소화가 그래도 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식 대가들은 뭐 이빨 구조나 장이 길다 해서 인간을 곡채식 동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어느 육식동물보다 더 육식동물입니다. 자,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고, 그리고 가장 맛있어 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자, 고기는 대충 씹어도 변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소화 효소에 쉽게 삭아서 분해되어서 형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콩나물 대가리라든가 깨, 현미, 흑미 이런 것들은 씹지 않고 삼켜보면은 변해 0.1도 삭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소화 효소가 화학적으로 고기는 쉽게 분자 구조를 분해해버리는데, 이 식물들은 어렵기 때문에 변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상에 고기를 올리셔야 좋아하시죠. 즉 죽은 귀신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는 곡채식 동물이 아니고, 곡채식 동물이 된 이유는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소화가 쉬워서 곡채식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완연한 육식 동물입니다. 자, 개가 우리가 잡식 동물로 알고 있지만 개는 완연한 육식 동물이죠. 자, 보십시오. 고기를 보면 가장 환장을 합니다. 가장 맛있게 먹죠. 그리고 쥐를 잘 잡아요. 자, 초식동물 중에서 쥐를 잡는 초식동물로 봤나요? 자, 그리고 이빨 구조가 완전히 송곳니죠. 자, 그래서 이 개는 육식동물인데 사람처럼 온갖 것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불로 익혀주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자, 불이 없다면 개는 육식동물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개가 불로 익힌 인간이 먹는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뭐 쌀밥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그래서 자신을 육식동물이 아니고 잡식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듯이 사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불이 없다면 인간은 완연한 육식동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불로 익히니까 그 독성이 제거가 되고 소화가 쉬워져서 곡식도 먹고 뭐 고구마, 감자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도 먹고. 자, 그래서 인간의 원래 태생이 육식동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왠지 남의 살, 즉 고기를 먹는 게 좀 야만적이고 좀 의식이 높은 인간이 육식동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믿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고기가 끌리는 것입니다. 즉 영양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데도 이치를 따져서 근데 자기 귀를 꽉 막아버리고 인간은 곡체식 동물이다, 육식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남의 말은 이치고 뭐고 따지지 않고 그냥 귀 딱 막아버리고 내 주장이 옳다고 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 소화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이 소화기전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 건강서적을 많이 읽고 머릿속은 박사지만 이 소화기전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육식동물은 자기 소화효소로 그 음식을 분해를 합니다. 즉 삭혀버리죠. 자, 아나콘다가 악어를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얼룩말도 통째로 삼켜버리죠. 자, 그런데 똥을 싸면은 아주 적습니다. 자, 그 이유는 소화효소로 직접 소화라는 것은 분자 구조를 풀어 헤쳐서 형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돼 버립니다. 물이 돼야 그 영양이 녹아서 장벽을 투과해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소화 잔여물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직접 소화를 시킨다, 육식동물은. 자, 반면 초식동물은 무엇을 먹나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죠. 주로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자, 그래서 이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도 이렇게 아롱사태 같은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 덕입니다. 자, 초식동물은 풀을 씹어서 삼켜주면은 이 풀 속의 단백질을 자신이 직접 얻는 게 아니고 그 풀을 먹이로 증식한 미생물이 그 초식동물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섬유질, 즉 풀은 장내 미생물의 발효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그 초식동물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소화기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인간은 고기도 먹지만 섬유소 같은 채소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화기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라든가 쌀밥 같은 것은 내 소화효소로 직접 분해를 해서 직접 그 영양을 뽑아냅니다. 반면 대장에서는 섬유소 그리고 위장과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 복합당이라고 하죠. 흰쌀밥 우리가 먹었을 때 위장과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한 것들은 대장까지 내려와서 대장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자, 이 섬유소는 우리 소화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소도 이 풀, 섬유소에 대한 소화효소는 전혀 없죠. 장내 미생물이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화효소 중에는 고기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있어도 섬유소를 소화시키는 효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섬유질은, 자, 우리가 여기서 섬유질이라는 것은 야채뿐만 아닙니다. 고기와 흰쌀밥을 빼놓고는 다 섬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미역, 김, 나물, 시래기, 김치, 된장국, 현미의 껍질,
송곡식의 껍질들, 이 모든 게 섬유소입니다. 자, 이 섬유소에 대한 소화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대장에 모여서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과도한 섬유질을 먹지 마라.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먹으면 변이 나빠진다. 즉, 그 말은 대장에서 부패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대장에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열등히 많고 식이섬유, 섬유수를 좋아하는 종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소는 풀만 100% 먹고도 그렇게 변을 좋게 보는데 왜 인간은 섬유수를 많이 먹게 되면 변이 나빠지냐? 자, 인간은 원시 선조들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주로 먹은 게 고기를 먹었고 일부 과일이라든가 즉 탄수화물이죠. 뿌리 녹말 음식을 좀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장내 미생물은 이 섬유소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보다 훨씬 약하죠. 자, 송충이는 솔잎을, 판다는 대나무 잎사귀까지 그런 거친 섬유소를 발효시킬 수 있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은 과일, 잘 익은 과일 정도 섬유소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린 나물들, 말리고 삶은 나물들. 더 쉬운 게 뿌리나 열매. 왜냐하면 뿌리나 열매는 섬유소 자체가 잎사귀가 좀 틀리죠. 그 녹말이 많죠. 녹말 성분이. 그래서 무라든가 양파, 당근 이런 뿌리나 열매 채소가 좀 더 쉽다는 거. 자, 그것도 생은 더 어렵고 그것을 불로 익히면 더 쉬워진다는 거. 자, 그래서 과일의 섬유소처럼 부드러운 섬유소만을 좀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데 그것도 섬유소의 총량을 적게 먹어야 변이 좋아진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즉 섬유소를 많이 먹을수록 장이 깨끗해진다. 자, 물론 치킨이나 피자 같은 가공식품을 먹으면 장이 안 좋죠. 자, 그렇다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장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이 좋아지려면, 아니 변이 좋아지려면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조합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게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좀 적당히 드시면서 식이섬유는 비율에 맞게 적게 드시는데 이왕이면 발효가 더 쉬운 뿌리나 열매 채소를 드시라는 겁니다. 자, 생잎사귀가 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에서 매우 어려운 섬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소화 기전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과도한 야채, 섬유질이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 생현 그 생식가루 있죠. 건조딘. 그런 것도 우리가 익힌 밥보다 대장에서 매우 발효가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소화 기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때 흡수가 되고, 자, 내 소화효소로 쉽게 흡수되는 음식은 바로 고기라고 그랬죠. 영양 밀도가 높고, 그리고 현미효소 같은 발효 음식, 그리고 대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을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골고루 먹어야 영양을 얻는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섯도 먹고 김치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양한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과도한 섬유질이 돼서 오히려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유익균을 증식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는 조합으로 먹어야 우리가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골고루 먹어서 영양을 얻는다면 누구든지 쉽게 영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루 먹을수록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영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섬유소를 너무 먹는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섬유질을 많이 먹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찬이 어디 있는가? 샐러드나 또는 피클 정도 먹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섬유질을 먹고 있는데 섬유소, 즉 식이섬유를 더 먹으라고 종용을 하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식물들을 막 갈아 먹고 뭐 샐러드 먹고 막 토마토, 브로콜리, 케일, 해독 주스라 해서 막 갈아 먹는데 다 대장에서 부패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음식들을 먹고 변을 관찰해 보면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귀, 입을 딱 막고 그냥 야채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영양을 위해서는 통곡식을 먹어야 된다. 생채소를 먹어야 된다.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고기는 피를 오염시켜서 또 소화 과정에서 독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질을 암의 먹이다. 그리고 혈당을 올린다. 흰쌀밥은. 자, 그러면 당질로 자유스러운 게 좀 현미밥, 콩밥, 콩, 생채소, 견과류, 그리고 야채들이죠. 당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왠지 식물들이고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든가 그 건강 생각하는 분일수록 열심히 챙겨 먹죠. 자, 과연 이런 자연 식물식을 한 사람은 훨씬 건강해지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 다 건강에 해롭다면 이미 이 현미채식, 자연 식물식이 전 지구를 정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자연 식물식, 현미채식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지.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구는 평생 현미채식을 했는데 병이 없고 건강하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분이 진짜 건강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 보통 건강체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미채식을 않고 그냥 흰쌀밥에 드는 대로 먹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자,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사람은 평생 담배 피워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현미 먹고도 저렇게 건강한 것처럼 담배 피우고도 저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은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 확률이 높아지듯이 아까 드시지 말라는 식물들 위주로 먹게 되면 대부분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현미 채식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니 크게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 먹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현미밥 먹고 100살까지 사셨나요? 그냥 고깃국에 된장국에 백미밥 먹고도 100살까지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불과 50년 전만 해도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라는 게 없었는데 왜 뜬금없이 이게 건강식으로 나왔을까요? 자, 단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에 어느 민족도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단식을 많이 하죠. 즉 굶는 것이죠. 자, 굶으면 살이 빠지죠. 자, 자연식물식, 현미채식, 자,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주로 살이 빠지죠. 단식처럼. 자,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못 먹어서 다 말라깽이고 영양 부족으로 병이 걸렸어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온갖 것을 많이 먹고 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살이 쪘어요. 살이 찌니까 많은 질병이 생기죠. 즉 비만으로 오는 질병들 있죠. 과거에 없던 질병들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칼로리 과잉으로 살이 쪄서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고장이 나고 지방간,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이런 병이 많이 생기죠. 과거에는 없던 병인데. 자, 그러면은 이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되죠. 자, 맨날 굶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자, 고기나 가공식품 먹는 것보다 그냥 식물들 위주로 먹어요. 현미, 채식. 자, 그러면은 저칼로리식이고 영양이 없으니까 살이 빠지죠. 그럼 살이 빠지면 독소가 배출이 되니까 혈관도 좀 뚫리고 지방간도 좀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현미 채식이 건강식이다. 자, 건강식이 이 비만인 사람한테는 살을 빼주니까 건강식이 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현미의 영양을 얻어서 어떤 특별한 효능을 얻어서 그 비만인 사람이 건강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식도 마찬가지죠. 생으로 먹으면 살이 더 빨리 빠지죠. 자, 이런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들은 꼭 현미 채식이 아니래도 하루에 한 끼만 소식을 한다든가 정말 고기만 먹으면서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을 빼도 똑같이 좋아집니다. 왜냐? 비만으로 온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현미 채식을 안 해도 살을 빼면 단식을 해서 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을 빼면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미의 어떤 특별한 영양이나 생식의 영양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과 상관없는 질병, 그리고 이미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장이 좋은 사람도 이 식물들 위주로 먹게 되면은 마른 사람은 더 살이 빠지고 장내 환경은 더 나빠지고 비만과 상관없는 질병한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미 채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비만인들한테 살을 빼서 효과를 보이는 그 현상을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미 채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열심히 할수록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서 더 해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음식들은 절대 영양을 얻을 수도 없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피를 오염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 음식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밥, 콩밥, 그리고 생채소, 그리고 생식, 견과류, 그리고 야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너무 먹는다 했죠. 과도한 섬유질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꼭 섭생해서 제거하시고 명수식 섭생과 현미 효소 섭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음식들을 열심히 드셨다가 좋은 걸 본 분들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몸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리고 또 옛날처럼 또 야채라든가 콩밥을 먹어보면은 다시 몸이 나빠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신반의할수록 완벽하게 지키질 않죠. 자, 양다리 걸치듯이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도 좀 옛날보다는 줄였지만 좀 드시면서
또 명수지 섭생을 지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단칸에 끌어내시는 게 가장 빨리 변이 좋아지면서 건강을 얻게 됩니다. 자, 변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절대 건강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변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장에서 썩는다는 뜻입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의 그 견과류나 콩, 생채소에는 여러 가지 식물 독소가 있어서 해롭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해롭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수백 권의 건강서적을 읽어봐도 이 음식들이 대장에서 왜 부패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책 거의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 장내 면역이 중요하다. 자, 이런 책은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장내 면역이 올라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식물들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내 면역을 올리려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똥을 좋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똥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발효가 잘 일어났다는 뜻이죠. 발효가 잘 일어날 때만 똥이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명수지 섭생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방식 그대로 먹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경험치와 오랜 세월 시행착오 끝에 밝혀낸 섭생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화가 어렵거나 변을 나빠지게 하는 음식들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고 영양을 얻고 또 장내 면역을 얻는 방법이 바로 변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식물들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변을 좋게 하는 원리라든가 섭리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꼭 섭생을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두서없는 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